PSG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6일 PSG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필요할까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PSG는 레프트백을 영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누누 멘데스 부상이 있지만 루카스 에르난데스, 노르디 무키엘레가 있다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아크라프 하키미와 이강인은 1월 결장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하지만 워렌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가 부상을 당했지만 1월 초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의 위상은 확실히 올라가 있는데요. 그는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장기간 결장합니다. PSG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4일 열린 리그앙 14라운드 PSG와 르하브르전에서 결승골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전반 10분 골키퍼 지안루이지 돈나룸마가 높은 태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르하브르는 강력한 최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압박의 달인 이강인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르하브르 1선의 최전방 압박에서 벗어난 이강인은 강력한 드리블 능력을 보이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섰고 우측에서 쇄도하는 우스만 덴벨레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덴벨레는 낮고 날카로운 크로스, 은바페의 환상적 퍼스트 터치 이후 강력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강인의 성향상 중앙 미드필더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탈압박 능력은 유럽 최상급이고 드리블에 의한 패싱 능력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PSG의 절대 에이스 킬리안 은바페는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선호합니다. 게다가 PSG는 올 시즌 대대적 개편을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지 언론은 이강인을 중앙으로 배치하는 폴스9 전술을 써야 한다. 은바페와 이강인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1월에 빠집니다. 하지만 때문에 미드필더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단 그 자리를 에메리 루이스가 메울 수 있습니다. 1월 이후 이강인이 돌아오는데요.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PSG는 영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기대하는 카드는 이강인입니다. PSG는 11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5라운드에서 낭투와 맞붙습니다. 현재 디펜딩 챔피언 PSG는 승점 33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 PSG는 르하브르 원정에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F조 5차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대결 당시 무승부에 그친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이날 승리로 PSG는 니스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른 시간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 이미 PSG는 물론 프랑스가 기대하는 특급 유망주 에머리가 쓰러진 데 이어 악재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탄력이 필요했던 PSG와 루이스 엔리케 감독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이강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프랑스 카날은 르하브르전 당시 어깨 부상으로 고통받은 루이스는 적어도 낭트전과 도르트문트전에는 결장할 것이다. PSG는 미드필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이 평소처럼 4-3-3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루이스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강인이다. 그는 올 시즌 벌써 7차례 선발로 출전했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전환에 있어 핵심이며 엔리케 감독 기대에 빠르게 부응했다. 또한 킬리안 은바페와 결합해 패스를 찌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둥지를 옮긴 이강인이 프랑스 무대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리케 감독에게 부여받은 펄스9 역할에 완벽히 부응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RMC 스포르트는 PSG는 이강인을 펄스9으로 배치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강인을 펄스9으로 기용해 은바페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조명했습니다. 온지 또한 이강인 펄스9 역할은 향후 몇 주 동안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 은바페와 흥미로운 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다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루이스가 이탈한 가운데 이강인이 중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카날은 루이스 대체자로 이강인을 지목했으며 낭트전은 물론 도르트문트전 선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활동 무대를 옮긴 뒤 처음으로 리그 이달의 골 수상에 도전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6일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이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한 11월 리그앙을 빛낸 이달의 골 수상자 후보 5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4일 홈구장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몽펠리에와 리그앙 11라운드에서 작성한 득점이 이달의 골 후보에 올랐는데요. 당시 이강인은 전반 10분
아크 정면에서 PSG 절대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영리하게 흘려준 공을 건네받아 골문 좌측 상단을 찌르는 강력한 왼발 슛으로 이날 선제골이자 자신의 리그왕 데뷔골을 작성했습니다. 이날 PSG는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은 그에 앞선 10월 26일 AC밀란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을 앞세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PSG 구단 자체 선정 이달의 골을 수상한 이강인은 이제 전국구 스타로 뻗어나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리그왕 공식 11월 이달의 골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강인과 더불어 팀 동료 우스만 덴벨레, 티아고 산투스, 벤자맹 브리고드, 아블리에 잘로 등이 이달의 골을 두고 경쟁합니다. 현재 리그왕 공식 SNS는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가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음바페의 입찰이 언제 시작될지 알게 됐다라며 레알 마드리드는 마감 시한을 정하고 음바페 영입 전에 뛰어들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1월 1일 음바페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도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음바페 측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보스만 룰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6개월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에 올인하는 건 아니다. 이 매체는 15일이라는 기한을 정했다. 그때까지 음바페 측이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적은 물거품이 된다라며 음바페의 선택이 길어지거나 잔류를 선택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는 엘링 홀란드를 플랜 B로 노릴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도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음바페는 올 시즌까지 7시즌 동안 활약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 뛰어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를 영입하려는 팀들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바페가 2025년 여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듯 보였으나 아직 구체화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소식에 여러 구단이 음바페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팀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여기에 맨유와 리버풀, 아스널, 첼시 모두 의지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4개 구단 중 리버풀이 영입전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음바페의 어머니가 리버풀을 지지하고 선수 본인도 이르겐 클롭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음바페, 이강인 조합과 콤비네이션이 다 꽃피우기도 전에 강바페 조합이 이대로 해체되는 걸까요? 딱 한 시즌만이라도 더 호흡 맞추고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체에서는 1월 15일을 기한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